통상적으로 정규군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전을 주로 수행하는 부대를 우리는 특수부대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도 특수부대라 불릴 수 있는 병종이 존재하였는데 세종 15년경부터 운영한 채타민은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을 비밀리에 넘나들며 여진족의 동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창설된 특수군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이 파악한 여진족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조선은 국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여진족의 조선에 대한 침공은 줄어들어 성종이 이르러서 채타민은 해체되었죠. 하지만 이는 곧 여진족의 침공을 누그러뜨린 원인을 직접 제거한 행위가 되었으니 이후 여진족의 기세는 더욱 강해져 훗날 명을 무너뜨리고 조선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청나라가 탄생했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 아무리 유명하지 않은 군조직이라 하더라도 특수한 목적을 지닌 군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방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였는데 현대적인 특수부대의 시초라고 불리는 영국의 코만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영국 본토를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들을 전담하여 견제하고 전쟁의 사정이 어느 정도 나아진 후에는 독일의 기지를 직접 기습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941년 3월 4일 노르웨이 해안에 코만도 부대가 상륙하여 클레이모어 작전을 성공시킨 것이 가장 유명하죠. 이외에도 또 다른 특수부대인 영국 SOE는 게슈타포 국장 라인하르트 암살, 노르망디 상륙 작전 및 시칠리아 상륙 작전에 앞서는 등 세계대전 영국의 핵심 전력이 되어주었기에 이때부터 현대적 의미에서의 특수부대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이 군사계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이 1942년 제75 레이저 연대, 1952년 육군 특전단을 창설하였고, 소련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변국들이 공산괴리군 특의 게릴라 작전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네이비 실 등의 현재에도 가장 유명한 특수부대들이 탄생하였는데요. 미국의 특수부대는 특히 9.11 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인해서 요원 개개인이 과격 테러 용의자나 테러 단체 핵심 표적을 제거하여 조직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임무를 맡아 이때부터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특수부대에 요원하면 일당백의 최강 전투요원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크게 궤를 달리하지는 않으나 한국에는 합동군 규모의 특수전 사령부나 통합사령부를 따로 두지 않아 어떤 부대를 특수부대로 일컬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따금 논란이 되고는 합니다. 일반인들은 육군 특공대, 해병대 수색대, 정보사 등 수많은 부대가 특수부대일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일 뿐이지 군의 교리상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아닙니다. 합참에서 인정하는 특수작전 부대는 우리나라에서 단 6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부대 구성원이 병이 아닌 간부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군특임대보다 훨씬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능력의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공군 공정통제사, 제6탐색구조 비행전대, 해군 해난구조전대, 해군 특수전전단,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바로 그 6개 부대입니다. 전쟁은 수많은 변수가 난무하며 정정당당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장에서 살아남아 표적을 제거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것만이 종류와 관계없이 특수작전 부대에게 주어진 유일한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무기를 들지 않은 맨손의 상태에서라도 상대방을 사살할 수 있어야 하기에 개개인의 무술 실력 역시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논쟁거리 중 하나는 특수부대 요원과 격투기 선수가 붙었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입니다. 물론 무기를 들고 싸운다면 살상을 최우선으로 배운 특수작전 부대 요원에게 너무 유리하므로 맨손으로만 싸울 것을 가정하는가 하면, 그렇다고 너무 격투기 룰에만 맞춰 싸우려다 보면 그것은 당연히 격투기 선수에게 유리하게 되므로 길거리 싸움 정도 수준으로 타협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우 격투기 선수가 이길 것이라고 답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특수요원은 가장 높은 효율로 적을 사살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아무리 맨손 격투를 익힌다고 한들 그 연마 시간이 격투 선수와 비교될 수 있을 리가 없죠. 상대방을 죽일 수 없다는 것부터 이미 특수요원은 핸디캡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수요원 대 격투 선수에 대하여 끝장 토론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결론은 살상이 금지된다면 격투 선수가 이길 것이라는 것에 귀결되지만, 그럼에도 이 논쟁이 시대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등장하는 것은 역시 어디에서든 힘의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남자들의 본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 유튜브의 한 채널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를 운영하는 가명 김계란 씨는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중 하나인 해군 특수전 전단 UDT를 전역한 인물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분홍 소세지 색깔 레깅스를 입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여 사람들을 킹받게 하지만, 그럼에도 겉으로 보이는 그의 피지컬과 헬창다운 모습은 그의 강력함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과거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가짜 사나이 역시 그가 필두로 하여 제작한 콘텐츠였던 만큼 네티즌들은 그가 겉으론 우습게 보여도 웬만한 격투기 선수들보다는 강할 것이라 장담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에는 대한민국 복싱 레전드 박정팔 선수가 출연하여 김계란 선수와 잠시 겨루는 영상이 올라왔고, 이것은 순식간에 국내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랭크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박정팔 선수는 아무리 복싱 레전드라 해도 1958년생, 2022년 현재 기준으로 만 64세의 나이로 결코 적지 않은 나이이기에 킥복싱을 배웠고 UDT를 전역한 김계란을 상대로 그 누구도 승패를 쉽게 점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팔 선수는 김계란이 기습적으로 날린 재빠른 주먹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피하는 모습을 보여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하고야 말았는데요. 사실 박정팔 선수는 얼마 전부터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녹슬지 않은 잽 속도로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의 열광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64세의 나이에는 충분히 근육이 감퇴했을 법도 한데 현역 시절 못지않은 박정팔 선수의 초고속 펀치에 속수무 책인 이들을 본 네티즌들은 이거 정말 배속재생이 아닌가? 놀랍다 라는 반응이 일색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방영됐던 방송에서도 그는 변치 않는 잽 속도로 현장을 놀라게 했는데, 그때에도 50세를 넘긴 나이에 정말 대단하다는 감탄을 받았던 그는 10년이 지난 지금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역시 복싱계의 레전드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라는 네티즌들의 극찬을 받으며 화려했던 그의 과거는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정팔 선수는 1970년에서 80년대 한국 권투 중량급을 제패한 하드펀처입니다. IBF와 WBA에서 모두 슈퍼 미들급 챔피언의 위치에 올랐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적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탈아시아급 기량으로 유명했는데요. 이랬던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세 경기는 IBF 슈퍼 미들급 머레이 서덜랜드와의 타이틀 매치, 최초로 원정 경기에서의 승리를 가져온 비니 커터와의 리턴 매치, 그리고 WBA로 복귀 후 슈퍼 미들급 헤수스 가야르도와의 타이틀 매치가 있습니다. 당시 처음으로 신설되었던 슈퍼 미들급은 동양권 선수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체급이었으나 박정팔 선수는 슈퍼 미들급 챔피언 머레이 서덜랜드를 상대로 경기 초반 한 차례 다운당한 후 강렬한 펀치를 쏟아부으며 서덜랜드를 상대로 4차례나 다운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11라운드에 걸친 혈전 끝에 KO승을 거둬 월드 챔피언에 등극했고 8차례의 타이틀 방어전에서도 성공하며 선수 인생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방어전 중에 비니 커터 선수와의 일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비니 커터와의 매치는 미국 LA에서 열렸고 이것이 한국의 유일한 미국 원정 타이틀 매치 승리입니다. 2022년 현재까지 한국 선수가 미국의 원정을 가서 시합을 한 결과는 1승 27패인데 그 1승이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6년 LA에서 박정팔 선수가 쟁취해낸 기록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박정팔 선수가 얼마나 대한민국 복싱계에서 살아있는 레전드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1987년 치러진 WBA 가야르도와의 결전은 박정팔 선수가 IBF에서 타이틀을 반납하며 그의 전성기는 끝났다는 호평을 받던 중 그 모든 의문을 한순간에 불식시켜준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박정팔 선수는 서덜랜드전과 마찬가지로 경기 초반에는 다운을 당하며 수세에 몰렸지만 이후 그 특유의 강력하고 빠른 펀치로 상대방을 쇄도하며 수차례 다운을 가져와 단 2라운드 만에 KO승을 거두며 다시 한번 월드 챔피언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헤수스 가야르도 역시 당시 핵주먹이라는 명칭으로 강력한 펀치력과 저돌적인 공격 스타일의 선수였는데, 이러한 가야르도 선수를 제압한 박정팔 선수에게 세상은 다시 한번 환호했죠. 이렇게 현역 시절 몇 번이고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살아있는 레전드였기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도 간간히 방송에 출연하여 녹슬지 않는 기량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세계 최고의 선수라 불리며 부와 명예를 함께 누렸던 그는 은퇴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비추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복싱이 재정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복싱의 명맥을 후배들에게 제대로 남겨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때보다 생활체육 복싱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저희 때보다 피지컬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보다 훨씬 좋은 기량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선수까지 닿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라며 국제적으로 복싱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한국에서 더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음에도 나오지 못하는 현상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물론 굳이 정통 복싱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UFC 등의 종목에서 기량을 뽐내는 선수들을 배출하며 그때와는 또 다른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통 복싱의 명맥이 유지되길 바라는 박종팔 선수의 염원대로 한국에서 수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잘 갈고 닦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인의 주먹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짜릿한 무대를 다시 보고 싶은 게 한국 복싱 팬들의 염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